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100만 가까이 되는, 구독자 100만 가까이 되는 경제 유튜버도 모르는 비트코인과 금이 폭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 조사를 해와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거를 모른다는 사실에, 물론 요즘 경제 박사라는 분이나 기자라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절대 거론을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세계 지정학적 변화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미국만 집중을 하니까 미국 달러는 지금 계속 강달러이고 그다음에 미국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데 왜 비트코인과 금은 다시 또 올타임 하이로 계속 올라갈까?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최고가를 사상 최고가를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금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도 화랑이 되고 있고 계속 S&P 500이 계속 올라가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속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데 미국장이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도 높고 달러도 강달러인데 왜 금이 잘 갈까? 금이라는 이런 화폐는 원래 달러 대비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나 경제 대공황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렇게 왔을 때 금 가격도 치솟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금의 움직임은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영역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측했던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비교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그게 왜 통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명쾌한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걸 조사해왔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오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트럼프 자체가 자기가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비트코인을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를 거라 예상을 했지만 금이 왜 오를까? 트럼프는 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미중 관세를 100% 200%를 때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랑도 관세를 매기면서 결국에는 이게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를 못할 것이다, 중금리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렇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금은 계속 오를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자료를 조사해왔고, 예전부터 제가 금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종합을 해서 한번 요즘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엇갈리는 경제 지표, 채권금리 vs 금 코인. 그래서 채권금리도 오르고 강달러이고 그런데도 왜 금과 코인이 왜 오를까? 그게 많이 의문이잖아요. 그리고 S&P 500은 지금 올타임 하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는 계속 좋다고 나오는데 왜 금과 코인은 왜 오를까? 물론 코인은 오를 수 있어도 왜 금이 오를까? 금은 경제 위기 때나 아니면은 달러가 가치가 점점 떨어졌을 때 그에 대비해서 이렇게 오르는 건데 이렇게 왜 오를까? 이게 의문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유튜버 분이나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보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2조 2천억 달러를 빌렸다. 그것은 무료의 돈이다. 그래서 거대한 신용카드처럼 결코 갚을 필요가 없는 이런 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35조 달러를 올 해에 어느 정도 달성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아예 이 지금 한 달 동안에 갑자기 또 늘어나서 35조를 돌파하고 이제는 36조까지 이런 부채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돈이 얼마냐면 인도에서는 그런 돈을 벌려면 전 국민이 6개월 동안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된 시스템 때문에 브릭스와 달러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블릭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탈달러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 가서는 달러의 가치를 내려오게 만들고 금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채 증가가 결국에는 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매력도를 더 높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금이
왜 급등을 할까? 왜 폭등을 할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브릭스 경제체제가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G7의 이런 반대로 이제는 브릭스가 올라오고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달러의 힘, 달러의 헤게모니, 달러가 갖고 있는 이런 힘 있잖아요. 이런 힘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 아니면은 대항은 아니지만 대한 세력이 점점 생기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브릭스가 뭐냐면 앞글자를 딴 거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 남아공, 이렇게 앞글자를 타서 여기 주요 대표들이 있죠. 인도의 모디 총리, 남아공 대통령,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이렇게 나와 있고, 브라질은 대통령이 안 온 것 같아요. 브라질은 뭐 외교 대사가 왔나? 하여간 브라질도 있고, 브라질 아닌 것 같네. 이분들은 브라질 아닌 것 같은데, 브라질 안 찍혔는데 브라질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당극주의 이런 질서에서 이제는 다극주의로 이제 점점 가고 있다. 이제 그래서 경제도 다극화로 점점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브릭스 회의 10월 22일에서 24일 열린 브릭스 회의에서 이 브릭스 통화라고 모형 이런 브릭스 통화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푸틴이 들고 있잖아요. 이 브릭스 모형 지폐인데, 이 생긴 것만 봐도 이게 뭐 100 브릭스 뭐 이렇게 불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브릭스 국가들의 이런 국기가 있죠. 국기가 있으면서 이 마크만 봤을 때도 뭔가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브릭스 통화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이런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둥글게 돌아가면서 어느 한 이런 나라가 이런 뭐 힘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평등한 체제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과 교류를 하면서 이런 경제 체제를 이루겠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 지금 브릭스 국가들 5국은 여기 앞에 나와 있으면서 5국의 이런 뭐 주요 유적지나 상징하는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줬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타지마할이나 아니면은 브라질의 여신상이나 뭐 남아공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뭐 이런 그 다음에 중국의 용 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지금 브릭스 국가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다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의 이런 언어들을 이렇게 표시해 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 브릭스도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야, 여기는 곰이랑 뭐 이렇게 해줬네요. 염소, 소구나, 소. 그 다음에 이거는 표범인가요? 표범. 그 다음에 염소, 그다음에 호랑이, 뭐 이렇게 나라별로 대표를 하는 이런 동물들을 새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들도 나라를 대표하는 글씨들을 이렇게 새겨줬다. 그래서 이런 브릭스 화폐가 나오면서 점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다극 세상이 열리고, 그 다음에 브릭스 통화가 오면서 달러의 이런 뭐 대항한 이런 통화가 점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규제를 하겠다. 러시아를 뭐 스위프트에 배제를 하고 달러 이런 자산들을 압수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립한 게 결국에는 통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 인도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나 중국이나 뭐 남아공, 그다음에 브라질, 뭐 여러 국가들이 지금도 러시아랑 잘 교류를 하고 있고 계속 경제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제재가 이제는 서서히 안 통하는 지금 느낌이고요. 북한도 이제 점점 경제에 이런 제재가 풀리고 있죠. 북한도 원래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을 해서 미국과 함께 북한을 제재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못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풀리면서 북한도 이제는 브릭스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캐치 못하고 왜 금이 오르지? 왜 비트코인이 오르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50억 명의 인구를 대표하는 35개국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극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평등한 이런 경제 체제를 이뤄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어젠다이긴 한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서로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뭉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와 뭐 인도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개발 도상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뜨는 애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는 애는 지금 유럽이랑 G7이라고 보고 있고, 뜨는 애는 지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은 지금 보면 19조 3천억 달러로 브릭스에서 가장 큰 GDP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GDP의 18%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인도는 3조 7천억 원, 블록 내에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러시아는 뭐 에너지랑 식량 수출 대국이잖아요. 그다음에 브라질도 뭐 2조 달러, 농수산물, 광물이 많죠. 리튬이나. 그다음에 남아공도 뭐 충분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에서 선도적인 경제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브릭스 체제가 계속 커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 GDP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는 35%를 넘어가고 있다. 브릭스를 합친 이런 경제 규모가 이제 GDP에서도 PPP를 필두로 한 GDP에서도 35%가 넘어가고 있고요. 인구는 이미 거의 뭐 반이 되고 있다. 거의 뭐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45%가 브릭스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에 달하는 이런 자원, 이 석유를 캐고 있고, 전 세계 수출의 3%, 22%를 담당하는 게 지금 브릭스의 경제 체제다.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왜 비트코인이 왜 뜨고 금이 뜨냐,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브릭스 지금 비즈니스 포럼에서 새로운 지금 지불 시스템 브릭스페이가 테스트되고 있다. 그래서 브릭스 이 QR코드로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이런 게 결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브릭스웨이에서 이 브릭스페이 이 통화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걸로 QR로 결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QR로 이렇게 결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QR 찍으면은 이게 결제가 된다. 이런 뭐 브릭스 페이먼트 이렇게 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아마 중국이 QR 결제를 잘하니까 아마 이런 중국의 이런 QR 결제를 테스트하면서 되겠죠. 중국이 이거를 아마 담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전자화폐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의 이런 가치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브릭스에 통화가 나오는 이런 통화 담보가 어디가 돼 있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40%가 금이고요. 60%가 이제 브릭스 회원국들의 자원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브릭스 통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이걸 안 보니까 금이 왜 오르지? 비트코인이 왜 오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금 미국 반대편에서 이렇게 큰 경제 체제가 구축이 되고 여기에서 화폐가 나오는데, 이걸 보지 않고 금이 왜 오르지? 비트코인이 왜 오르지?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우스운 소리다. 가장 큰 거를 안 보고 다른 거 뭐 주변 곁다리만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코끼리를 보는데 뭐 다리를 만져보고, 장님이 다리를 만져보고 그다음에 코를 만져보고 하면서 코끼리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보는 게 이 브릭스 경제체제, 이거를 안 보고 다른 곁다리만 보면은 전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답답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의 GDP, 아까 GDP에서 구매력 기준 PPP가 G7 국가보다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PPP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빅맥 지수처럼 물가를 대비한 GDP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달러로는 미국에서 빅맥을 못 사 먹는데, 지금 보면은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1달러에서 빅맥을 뭐 2개, 3개 사 먹을 수가 있다. 브라질에서는 4개를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경제가 더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가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는 점점 지배를 높여가고 있다. 이것도 보도를 안 해주죠. 관세로 뭐 막아서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 진출을 못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내러티브를 피는데, 이런 이야기를 피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 전기차 수출이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국가의 경제 성장이 개발된 경제국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유럽 소비자들은 경제 하락,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것도 그렇지만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능이 미쳤다. 그리고 그러나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국 제품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싸고 좋으니까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품질 역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다. 싸고 중국만큼 이제 품질을 만들어내고 빠르게 많이 찍어내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서구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경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샤오미에서 발표한 제로백 1.96초 스포츠카가 나왔거든요. 그런 나온 이유가 있고요. 중국은 지금 인재 경쟁 및 AI 경쟁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급 기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입장이다. 유럽이 중국을 두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유럽을 계속 두드리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최소 3개 공장이 폐쇄가 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독일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지금 뭐 G7이 점점 지고 있고 브릭스를 필두로 하니까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가 계속 뜨면서 이제 이쪽 경제를 계속 이제는 중국의 경제권으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점점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기술력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샤오미 SU7, 샤오미에서 SU7 울트라라는 스포츠카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독일의 뉘르부르크링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독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레이싱 기록 있잖아요. 레이싱 기록을 인정을 해주는 트랙이에요. 여기에 세계적으로 뭐 거의 국제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6분 46초 874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것은 아직 시 제품이고요. 대량 생산 버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따라서 그것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4개의 포도어라고 하죠. 포도어 4개의 문을 가진 스포츠카 중에서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른 역대 최고의 이런 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화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금을 열심히 모으자. 그래서 금 ETF가 뭐가 있냐? 에이스 KRX 금 현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증권 계좌에서 금 계좌를 직접 만드셔서 개설하셔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금과 이런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폭등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100만 유튜버도 거론해주지 않던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유가 뭐 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과 이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 금 가격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 세계 관계, 지정학적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소소한 얘기들, 세상 뭐 투자 이야기, 우리 재테크 이야기, 뭐 몇 억을 벌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뭐 잡소리들 있잖아요. 잡담도 이렇게 제가 그냥 가끔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PPT 자료나 이런 거 모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짧게 영상을 찍는 것도 그냥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니까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릴게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